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애착관계를 통한 원예 심리 상담사의 자기 탐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원예 심리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 내담자 또는 이제 집단원 중에서 좀 더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대상자도 있고, 원예라는 활동 자체가 상당히 그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적 변화를 보게 되는데, 이 시종일관이 이성적 어떤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대상자를 보게 됩니다. 또 아니면은 우리 상담사에게 지나치게 다가오고 가까워지려다가도 뭐 다가가면 다시 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상자도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럼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, 또 어떻게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저에게 이제 원예 집단 상담사 과정을 공부하셨던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슈퍼비전을 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고등학생이 이제 부적응 학생인데,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뭐 상담사를 바라보다가 상담의 횟수가 또 활동 횟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이 상담사에게 잘 다가오고 또 접근하고 또 도와주고 때로는 마치 잘 보이려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답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이 원예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이 상담사도 이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려고 농담이나 어떤 친밀감을 시도했는데, 갑자기 돌연 행동을 바꿔서 왜 자기에게 잘해주느냐 하면서 오히려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. 선생님은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결국 이 학생과의 활동 속에서 많이 서먹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주제와 같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애착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안전지대 또는 안전기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. 안전지대는 아이가 주 양육자, 보통 이제 대체로 엄마가 되겠죠. 아이가 주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이 충분한 사랑 또는 뭐 음식 또는 재능, 시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바로 우리가 양육지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. 애착 이론을 주장한 이제 존 볼비는 아이와 엄마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이 안전지대가 잘 형성되어서 아이가 안정된 태도를 보이고 성장 발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. 중요 양육자인 엄마와 아이 사이를 연결하는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은 이 아이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안정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나 또는 사회성에 있어서 원만한 그리고 또 융통성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. 즉 주 양육자와 애착이 안정되어 있을 때 이 양육자는 안정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러한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고 또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 그걸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할 줄 알고 그걸 말할 줄 알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롭게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안전지대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은 이것을 이제 존 볼비는 불안정 애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이고 또 불안전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 대인 관계나 정서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표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. 이러한 현상은 이제 대체로 초등학교 시절에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때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이 억눌려 있었던 이런 왜곡된 감정들이 이 질풍노도와 같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죠. 그럼 우리는 원예 심리 상담사로서 이런 안전지대가 약하거나 불안정한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아까 그 사례에서도 얘기한 그 친구도 보면은 바로 이러한
불안정적인 그러한 애착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즉 안전지대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. 부모로부터 안전지대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청소년 시기에 각종 다양한 부적응과 비행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접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원예 심리 상담사가 이 안전지대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지대의 특징을 알고 상담사가 안전지대의 대리 양육자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. 물론 부모가 하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러나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어떤 그런 원예 심리 상담의 이 활동 상황에 이 아이가, 이 대상자가, 이 학생이 왔다면은 그 학생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안전지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불안정적인 모습을, 애착의 모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안전지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?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안전해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사 자신이 안정되게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예 심리 상담사는 대상자들에게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인 또 환경적인 안정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. 즉 환경적으로 잘 조성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안정되게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우리 원예 심리 상담사들이 간혹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놓치는 경우들인데요.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학생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반응해주는 자세입니다. 실제로 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 양육자들이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요구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해주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심하게 통제적인 반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시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때에 이런 불안정 애착의 상황을 그래서 자신의 양육자를 통해서 안전지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반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므로 원예 심리 상담사는 이 활동을 진행할 때에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때로는 어떤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그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그것이 언어적으로든지 때로는 비언어적으로든지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. 반대로 원하지도 않는데도 미리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섣부르게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 반응해 주는 것은 사실 삼가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, 세 번을 얘기해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표현이죠. 바로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. 학생의 입장에서 공감하라.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참 얘네는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, 그들의 행동, 그들의 삶, 그들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자아 강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. 자아 강도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활동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한다면 멋진 원예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애착의 4가지 유형과 각각의 유형의 원예 심리 상담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 이제 사례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이야기와 또 많은 사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